자, 바닷물. 그래서 이제 바다의 성질이야. 바닷물의 성질인데, 뭐 물리적 성질도 있고 화학적 성질도 있겠지. 그지? 거기서 그 보면은 그냥 물리적 성질, 그래서 뭐 나와? 예를 들어서 바닷물의 온도, 수온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어떤 밀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그래가지고 우리 바닷물 뭐 일부러 먹진 않지만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짠맛이 나잖아.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다 보니까 짠맛이 나는데, 그 염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닷물, 물속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체가 녹아 있겠지. 그런 용존 기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이 해수의 성질에서 살펴볼 거다. 잘 들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닷물의 온도, 수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수온. 자, 수온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 뭐 수평 분포, 수직 분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거든. 자, 기본적으로 수평 분포는 이제 뭐냐면은 바닷물 수면에서 위도에 따라서 이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위도별 분포를 이제 우리가 보통 수평 분포라고 하는 거고, 해봐. 수직 분포는 이제 말 그대로 뭐야?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온도를 잰 거겠지? 수심에 따른, 그지? 네.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수평 분포가 됐건 수직 분포가 됐건 그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건 무조건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영향을 주는 요인, 그 수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수평 분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니네 알다시피 위도에 따라서 어때? 태양 복사 에너지 정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위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위도가 어때? 고위도보다는, 그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에서도 저위도가 그 표층수온이라고 하는데, 표층수온. 그지? 요 표층수온. 표층수온이 기본적으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는 어때야 돼? 높아야 되고요. 그지? 높아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도가 같다면 어때? 거의 같겠지.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층수온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등수온선이라 그래. 그래서 야, 이 등수온선이 말이야, 등수온선을 우리가 지도에다 그려보면 등수온선이 대체로 뭐야? 위도와 나란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같은 위도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이제 뭐에 따른 또 영향을, 난류하고 한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 자, 거기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 그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자, 일단 그래서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또 그 표층은 난류니 한류니 하는 그 해류의 영향을 또 받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수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겠지. 같은 위도라도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수온이 좀 높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어때? 받는 곳은 어때? 수온이 낮게 나타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왜 기후도 뭐 해양성 기후니 대륙성 기후니 하는 게 있잖아. 같은 위도인데 바다 한가운데야. 근데 같은 위도인데 대륙에 좀 가까워. 그럼 대륙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대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온이 좀 더 어때?
낮게 나타나는 경향. 대륙은 바다보다 금세 뜨거워졌다, 금세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대양의 중심부보단 주변에서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지? 그러니까는 수온이 더 낮다라기보다는 그 대륙의 주변부가, 그지? 대륙 주변부가 그 바다, 큰 바다의 중심부보다는 그 수온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 맞니? 자, 여기 그림 요거 한번 봐볼게. 요거. 자, 요거. 자, 여기 보면 요거 보이지? 요게 등수온선 분포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남반구가 특히 잘 나타나는데 여기 봐봐. 요 그림을 보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20도 선이다. 요거 20도 선. 그지? 보면은 요렇게 등수온선 나타나지. 그 다음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일로 갈수록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봐봐. 등수온선이 대체로 어때? 위도선하고 조금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온이 20도, 16도, 뭐 18, 14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그 다음에,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로 나란한 거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지금 나란한 경향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지, 위도선하고. 니네 위도선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여기. 북반구를 봐봐. 북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등수온선이 대체로 이렇게 위도선하고 지금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야, 특히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면은, 자, 등수온선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나중에 뒤에 해수의 순환 가면 나오겠지만은, 자,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그럼 봐라. 니네 요 선이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은 요 같은 지점을 쭉 그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 여기는 18도인 거고 여기는 지금 18도 선보다 더 아래이기 때문에 더 높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로 지금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 북아메리카 부근에서 하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여기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류가 흐르는 곳은 같은 위도상에서도 수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이 등수온선 간격을 보면 말이야. 야, 여기는 간격이 어때? 좁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등수온선 간격이 어때? 니네 등압선도 마찬가지였거든.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그만큼 기압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 등압선의 간격이 넓으면 기압 차이가 적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등수온선 간격이 좁으면 그만큼 뭐야?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등수온선의 간격이 넓으면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조금 낮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런 얘기 했지. 봐봐.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대륙의 가장자리거든? 지금 어때? 수온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야. 위도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가운데는 어때? 태평양 한가운데는 지금 등수온선 간격 겁나 넓잖아. 그만큼 수온 변화가 좀 적게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등수온선 그림이 나오면 요 등수온선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구나. 이거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등수온선 간격이 좁은데 여기는 등수온선 간격이 넓구나. 그럼 그 간격이 좁고 넓은 게 뭘 의미하는지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표층수온은 당연히 태양에너지, 위도에 따른 어떤 그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일반적인 특징이 지금 요렇게, 그지?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평 분포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그래프는 또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야? 지금 여기가 적도지? 적도에서 남반구든 북반구든 고緯도로 갈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야, 평균적인 수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緯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직분포. 자, 수직분포 두 번째. 자, 수직분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표층에서 깊은 밑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심에 따른, 그지?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야, 수심이 뭐 할수록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따라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때야 된다? 낮아져야지. 왜 일정해? 수심이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이 낮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 잘 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 세로축이 수심이야.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이 자, 수온이야.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표층에서의 평균적인 수온이 있겠지? 잘 봐라.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치자. 해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수온이 점점 낮아져야 되겠지? 근데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약해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태양 에너지가 어때? 도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깊이까지만 뭐 강하든 약하든 햇빛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밑은 어차피 햇빛이 도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때야 돼? 온도가 매우 낮으면서 수심에 관계없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수온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 표층 위로는 뭐가 불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조금 섞이겠지? 그럼 섞여버리면 온도가 어때?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까지는 바람에 의해서 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알겠어? 온도가 일정.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살펴보면 결국 이게 몇 개 층으로 나뉘어져? 3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가장 윗부분을 혼합층이라 그래. 자, 말 그대로 뭐야?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바람에 의해서 그지? 혼합되는 층이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층이 있지. 그지? 이건 이제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깊이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수온이 낮아질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 알겠니? 수온 약층. 그래서 수온 약층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밑으로는 뭐라고? 어차피 햇볕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으면서 수심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 요걸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해서 전 세계 바다 두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야 80%가 다 심해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심해층은 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자, 수온이 매우 낮고 뭐에 관계없이 수심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이걸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한다 이 말. 잘 들어. 그럼 그 중에서도 자, 여기 특히 수온 약층을 보면 말이야. 야, 우리가 수온 약층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위하고 아래 중에 어디가 더 온도가 낮은 거야? 아래가 더 낮은 거지. 자, 기본적으로 기체나 액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들이 가까우니까 밀도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더 무겁고 위쪽 층이 가볍거든. 그러면 자 원래 가벼운 게 아래쪽에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가벼운 게 올라가고 무거운 거 내려가는 섞일 거 아니야. 즉 연직 운동이 일어나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나겠지? 맞아? 그래서 수온약층은 그러면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안정한 층이야. 안정한 층이다. 안정한 층이고, 즉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야, 이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응? 야,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저절로 이 혼합층까지 올라올 수 있어, 없어? 못 올라오지? 연직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약층 결국 이런 특징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뭐 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물질이라 그랬지. 야, 얘들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니?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지. 그건 물질이 아니잖아. 생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냐?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또 위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 자, 해봐. 여기다 그릴게. 우리 아마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거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잘 봐. 여기다 그릴게. 위도별. 그러니까 이 수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위도라도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잘 봐. 위도별.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자. 수심. 여기가 수온이야. 자, 예를 들어 적도야. 그럼 적도는 표충수온이 어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을 거 아니야? 높아. 잘 봐. 그래서 적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적도야, 적도. 응? 적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어떻지? 일단 적도보다는 표충수온이 낮아. 낮지? 근데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적도보다 더 많이 불어. 그러니까는 적도에 비해서 표충수온은 낮은데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나. 알겠냐?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순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중위도라고 합시다. 야, 극지방은 어떻게 되겠어? 극지방은 표층도 굉장히 차갑거든? 어차피 표충수온이 되게 낮지? 자, 극지방은 이런 분포야. 그러니까 극지방은 그냥 무슨 얘기야? 표층부터 전부 무슨 층이다? 심해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 있는 바다는 그냥 전부 심해층인 거야. 전부. 표면부터 저 밑바닥까지 전부 심해층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야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러면 극지방은 이 수직 분포에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중위도는 적도에 비해서 뭐가 발달돼 있다? 얘는 혼합층이 발달돼 있지. 뭐 때문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지? 적도보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중위도하고 적도 중에서 그럼 누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한 거냐? 니네 적도가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야? 적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온약층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건, 얘 봐라. 성주야, 봐봐.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건 혼합층이 두꺼운 거거든? 그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건 수온약층이 두꺼운 거냐? 자,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온약층이 두꺼운 게 아니라 뭐야? 온도 변화가 큰 거야. 야,
그러니까 중위도에서 수온약층은 온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잖아. 온도 변화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적도는 온도 변화가 이만큼이지. 온도 변화가 큰 게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야. 알겠니? 얘는 온도 변화가 큰 거야. 기울기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폭이 크면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지는 지점부터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까지 그 온도 변화 폭, 이게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니? 그래서 온도 변화 폭. 기울기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지. 기울기가는 오히려 혼합층하고 관계 있겠지. 혼합층이 발달해서 기울기가 완만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 온도가 같아지는 점은 똑같아요, 무조건? 그렇지. 심해층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심해층은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이건 이제 온도 변화가 크면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수직분포 살펴봤을 때 위도에 따라 또 이렇게 층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같은 위도여도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 자, 이것도 해봐.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계절에 따라서. 해봐. 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라고 합시다. 중위도 지방이라고 할게. 잘 봐. 중위도 지방이라고 할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계절 변화가 좀 뚜렷하잖아. 물론 이제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뚜렷한 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 더운 거 아니면 추운 거 둘 중에 하나로 바뀌고 있긴 하다만, 일단 우리가 배울 때는 중위도 지방 계절 변화 뚜렷한 거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우리나라 동해바다 갔어. 동해바다 가가지고, 동해바다 수심이 깊으니까 동해바다에 가서 월별로, 그지? 뭐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이 수직 분포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야, 니네가. 야, 잘 봐. 니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8월달 될 거 아니니? 8월달에 동해바다 가서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 재봤어. 8월달이 아무래도 제일 더울 때니까 표층수온이 제일 높을 거야. 그래서 8월달에 동해바다에서 들어가면서 수온 변화를 쟀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이게 8월이야. 맞니? 자, 9월은 어떻게 되겠냐? 좀 더 낮아요. 표층수온 낮아지겠지? 자, 낮아지면서 뭐 이런 식의 변화가 돼. 왜요? 잘 들어봐. 그럼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로 갈수록, 자,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바람이 더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겨울로 갈수록 표층수온 점점 낮아지는데 바람은 점점 강해지니까 혼합층은 점점 두꺼워지겠지? 그래서 야, 거의 뭐 1월 달이나 2월 달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이런 식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아예 한겨울에는 뭐가 없어져 버려. 층상 구조가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바다가 뭐야? 심해층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상 구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위도라 하더라도. 자, 지금 요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봐봐. 지금 여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름 8월 달이라고 하면 한여름에는 표층수온이 높은데, 해봐. 바람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은 얇은데,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에는 혼합층보다는 수온약층이 굉장히 발달한 거지. 자, 내가 아까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건 뭐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뭐야? 거의 대부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심해층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 심해층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적어서 수온이 낮다 보니까 거의 바다 전체가 심해층이 돼버린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 혼합층으로만 따지면 겨울철에 제일 발달하고 수온약층은 오히려 여름에 가장 발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이거를 또 이제 그러니까 단면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해봐. 요거는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수심별로, 그지? 그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을 비교한 거지. 그래서 보면은 적도 근처는 어쨌든
혼합층이 가장 얇고 수온약층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야 분명히 적도 쪽은 수온약층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두께로 보면 어때?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두께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거는 온도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실 이 그림만으로는 적도가 수온약층이 발달한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때? 뭐 극지방 이 대부분의 면적 이 바닷속 전체 부피 중에서 심해층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또 많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졸지 말고 고개 들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여기 1번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서 하나 나오는데 요거 잠도 깰 겸 3, 4분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봅시다. 해소의 연지 운동이 뭐예요? 아씨 아까 얘기했잖아. 위아래로 섞이는 게 연지 운동이잖아. 혼합층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바람에 의해서 연지 운동이 일어나겠지. 자, 그냥 봐보자. 지금 다 하고 딴짓 하는 것 같으니까 볼게. 자, 그림은 여기 화면 보세요. 우리나라 동해 어느 연안에서 측정한 서로 다른 세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야. 그지? 자, 이걸 그러니까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림을. 그지?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일단 얘를 봐봐. 이거 딱 봐도 여기 뭐 2월, 6월, 8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표층 수온을 보면 어때? 여기 뭐 한 12도 정도밖에 안 되지 지금.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몇 도 정도 되는 거야? 여기 요 지점은 11도하고 12도 사이 되겠지, 그지? 6월. 자, 그럼 보자. 혼합층은 언제가 두껍다고? 야, 혼합층은 들어갈수록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온선이 어떻게 거의 수평하게 나타나는 게 혼합층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지금 아니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게 이 수온선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나타나야 되지. 그래야지만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반대로 이 수온선이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혼합층이 얇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 수온선 표시했을 때. 그러면 지금 2월달이 어때? 거의 수온선이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형태지. 근데 이거 아니어도 사실 혼합층은 어쨌든 그래서 2월이 제일 두껍고. 그러니까 6월하고 8월 비교해봐. 야, 8월은 지금 수온선이 거의
평행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그지 나타나고 있지. 혼합층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냥 표층부터 거의 지금 수온이 바로 들어가면 수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근데 6월달 같은 경우 얘 어때? 이렇게 지금 누워 있잖아, 수온선이. 맞니? 수온이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혼합층은 6월달이 더 두껍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게 2월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순이 되거든.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풍속이 센 거야. 따라서 2월달이 8월달보다 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야, 얘들아,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어때? 표층수온이 일단 높아야 되거든? 그럼 표층수온이 제일 높은 게 누구야? 8월달이 수온약층이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 2월에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가 X가 돼야 되고, 수심 20m 부근에서의 혼합작용은, 야, 여기 수심 20m에다 줄 그어보면 되잖아. 수심 20m에다 이렇게 줄 그어보면은, 야, 이렇게 지금 줄 그어보면은, 맞아? 얘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2월 달은 봐봐. 온도가 어떨까? 여기나 여기는 어때? 같죠. 거의 뭐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니까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얘는 어때? 온도 차이 많이 나지?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게다가 얘는 아래쪽이 무거워. 위쪽이 높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안 일어나지, 얘가 안 일어나지. 그지? 그러니까 가장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는 8월달보다 6월에 우선. 근데 이제 수심 20m 부근에서 혼합작용이면 이게 혼합층을 보면 되거든? 그럼 혼합층이 두꺼운 6월달이 더 우세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그럼 이건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마지막 말이 이제 이 방금 얘기한 요 선 그었을 때 이건 당연히 어디가 가장 활발하다? 8월달이 가장 활발하다. 그지? 아니지. 8월달이 가장 안 활발한 거지. 왜냐면 8월달은 아래로 갈수록 무겁잖아. 그지? 온도가 낮으니까. 8월달이 가장 활발하다가 틀린 말이 돼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염분이 나오는데, 자, 염분하기 전에 얘 4번을 먼저 갑시다. 밀도 먼저 얘기할게. 밀도. 아니다. 그냥 염분 먼저 해도 되겠다. 염분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겠다. 자, 염분 먼저 합시다. 자, 염분. 두 번째로 염분. 자, 해수의 성질 중에서 이번에는 수온은 물리적 성질이라면 염분은 화학적 성질에 해당이 되는데, 해봐. 야. 홍주야. 두 번째, 염분. 그러니까 우리 바닷물 먹어보면 어때? 짜잖아. 그지? 자, 봐봐. 염분의 정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짜냐를 나타내는 거야. 소금물로 따지면 소금물의 농도거든. 잘 봐. 예.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자, 우리가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있는데 걔네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불러. 그럼 그 염류라는 게 얼마나 녹아있냐 정도가 염분이야.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또는 그 정도? 이걸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염류라는 게 뭐라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야. 자, 참고로 니네 염류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지? 자, 염류. 여기 나오잖아, 여기. 그지? 잘 들어.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다만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다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염류가 뭐냐면 염황, 나트륨. 그래서 바닷물 먹어보면 짠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지? 바로 이 염화, 나트륨 때문이야. 두 번째로 많이 녹아있는 게 뭐야? 여기. 염화, 마그네슘. 그래서 이 염화 마그네슘은, 자, 그리고 이제 써놓고 합시다. 세 번째는 황산 마그네슘이지? 황산 마그네슘. 그지? 그 다음에 뭐 황산 칼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쭉 녹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두 개가 누구라고?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이 염화 나트륨에 의해서는 짠맛이 나게 되고
염화 마그네슘에 의해서는 약간 쓴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전체, 이 전체가 몇 g이나 녹아 있느냐, 1kg 속에. 이걸 우리가 염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염분 어떻게 구하냐? 그지? 파단물 질량. 근데 보통 얘를 이제 1kg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얘네들 전체 질량. 염류의 질량. g이지, 그램. 그램. 얘도 g으로 표시한다면 거기다 곱하기 1000. 1kg 표현하니까 1000으로 표시하지. 1000분율이라고도 하거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잘 들어! 졸지 마. 지금 셋 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 수업 시작하니 몇 분이나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염분을 구하거든. 염분을 구하는데, 야, 기준은 그래서 요거가 바닷물 1kg이 보통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1kg 속에 염류가 몇 g이나 들어있느냐. 그래서 그때 단위가 있어, 단위. 자, 단위는 얘가 1000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분율은 퍼센트란 단위로 나타내지 않니? 그래서 얘는 10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한 값이기 때문에 퍼밀이라는 단위를 보통 쓰거든. 퍼밀. 퍼밀. 또는 요즘에는 퍼밀을 안 써.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는 해봐. PSU라 그래가지고 실용 염분 단위라는 걸 써요. 실용 염분 단위라는 걸 써서 나타냅니다. 졸지 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염분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제? 근데 계산하려면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나오지? 단위, 퍼밀 또는 PS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이 퍼밀하고 PSU는 같은 단위로 취급을 한다. 근데 아마 니네 시험 볼 때는 보통 PSU라는 단위가 나올 거고, 요걸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하면 돼. 알겠냐?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 1kg 속에 만약에 얘네들 합한 이 전체가 한 35g 정도 녹아있다. 그러면 염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35 퍼밀 내지는 35 PSU라고 써주면 된다고. 그냥 이거 똑같은 단위로 써도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런데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고 염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2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러한 염분이 말이야. 이런 염분이 그지?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뭐 위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육지 근처냐, 먼 바다냐도 될 수 있지.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바다마다 다 달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대서양, 지중해 다 다르다고. 알겠니? 그래? 그래,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바다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 다른데 그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을 그래서 평균값을 좀 내봤대요. 그지?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평균 염분값이 얼만고 봤더니 그게 대략 아까 선생님이 썼다 주었던 얼마가 되는 거야? 거기 밑에 나와 있지 않나? 안 나오나? 한 35퍼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안 나오네. 평균 염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35퍼밀 또는 35 PSU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바다 중에 염분 제일 높은 바다가 어딘 줄 아냐? 사해. 걔는 200퍼밀 정도 돼. 이거 굉장히 높은 거.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거기 들어가면 몸이 왜냐면 염분이 클수록 밀도도 크거든. 그러니까 몸이 둥둥 뜰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승민아, 턱 깨고 자지 말고 거기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니네 수분 다 빠져나가 몸에 있는.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오래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긴 하다만 뜰 수는 있다. 아무튼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분이 35 정도 돼. 근데 우리가 이 염분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얘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 요거. 자, 뭐냐? 잘 봐. 염분비 여기다 쓸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염분이 바다마다 장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1kg 기준으로 녹아있는 질량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사에는 1kg당 200g이 녹아있는 셈이고, 예를 들어서 염분이 한 37%밀 되는 곳은 1kg에 37g 정도 되는 셈이잖아. 야,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바다마다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면 염화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주머니 손 빼고 자세 똑바로 이게 졸립지 그러니까. 나 아까 앞 시간부터 애들이 자꾸 졸아 미치겠어. 수업하다가 그냥 이게 리듬이 팍팍 끊겨. 아주 짜증나. 졸지 마.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오라니까. 병든 닭마냥 꾸벅꾸벅 졸지 말고. 세수하고 오는 건 뭐라 안 하니까. 더운 건 나도 이해를 해.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니네가 집중하면 빠르게 설명하고 쉴 수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졸면서 자꾸 내 주의를 환기시키면 더 즐길 수업이 늘어져. 잘 봐. 야, 염류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전체 염류 중에서 특정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 일정하다는 거야. 염류는 다르지만 그 염류의 비율은 어느 바다나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봐. 자,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염분이 35 PSU인 바다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 전체 합한 값이 바닷물 1kg에 이 염류 전체가 몇 g이 녹아있는 셈이다? 35g이 녹아있는 셈인 거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염분이 37 PSU인 바다가 있어. 그럼 이 바다는 그 바닷물을 1kg을 풀면 1kg 속에 염류가 토탈 37g이 들어있는 셈이겠지? 그런데 야, 이 35g 안에 염화나트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아까 위에 그림에 나오지만은 자, 염화나트륨은 그러니까 이 35g 중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37g이라는 게 이 전체 합한 게 37g이니까 그 중에서 37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염화나트륨은 대략적으로 무조건 몇 %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요거 계산해보면 나오거든? 77% 정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전체 35g 중에 77%가 염화나트륨이면 여기도 37g 중에 77%는 염화나트륨이란 얘기야. 이거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 네.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염분이 그래서 어쨌든 위도 뭐 장소에 따라 다르고 바다마다 다르고, 그지? 염분이 바다마다 다르고 뭐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달라지는 왜 바다마다 다르고 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변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염분에서는 변화 요인. 뭐 때문에 그렇게 염분이 다르고 달라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면 보이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써줄게.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졸면 그 사람한테만 난 질문할 거야. 졸지 마.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면은 증발량하고 강수량이야. 맞아요. 증발량과 강수량. 강수량. 증발량과 강수량.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증발량 다르고 강수량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 생각해 봐야 돼. 소금물. 야,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을 가만 냅두면 여기서 물이 증발할 땐 물만 증발하잖아. 네. 여기 녹아있는 소금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들면 소금의 농도 점점 높아지겠지. 네. 반대로 여기다 내가 물을 갖다 부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증발하는 게 여기 증발량이라면 내가 물을 갖다 붓는 게 강수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증발량과 강수량 특히 자, 그 위도에 따라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보자 우리. 야, 증발량은 빠져나가는 거고 강수량은 들어오는 거니까 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염분이 어떻겠어? 높겠지? 맞아? 네. 맞니? 그렇잖아. 증발량은 빠져나가는 거고 강수량은 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그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 그 값이 클수록 증발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제?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잘 봐.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우리 그래프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래프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 봐봐. 요거 지금 요거거든. 자, 요거 요 그래프인데 잘 봐. 우선 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야, 성주야. 네. 가로축이 위도야. 가로축이 위도고, 네. 여기 이제 북반구, 뭐 예를 들어 여기 남반구라고 합시다. 알겠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한 중위도 지방, 위도 한 30도 부근이라고 할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0도 부근이라고 하면 적도인가요? 영도는 적도겠지, 그지? 니네 대기대순환을 떠올려야 되는데 대기대순환에 따르면 니네 그 1학년 때 통과해서 배운 대기 이거 있잖아. 이 적도, 30도, 60도, 극지방 보면 적도는 대기가 어땠어? 상승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지? 하강한 공기가 각각 저위도와 고위도로 지면을 따라 이동하고 60도 쪽에선 다시 그게 상승하지? 상승한 게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상승한 거 일부는 극지방 가서 하강해서 내려오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요걸 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적도 쪽은 결과적으로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뭐야? 저기야. 그렇지. 중위도는 하강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니까 따지면 고기압인 거고 저기압인 거고 고기압인 거거든? 네. 그럼 니네 저기압에서는 구름 많이 생기니까 비 많이 오겠지? 네. 고기압은 비가 많이 안 오겠지. 그래서 니네 아마 배우기로는 이 위도 30도 부근에 유명한 사막들이 대부분 분포를 하거든. 야, 그럼 여기다가 증발량을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적도는 증발량이 조금 어때? 적겠지. 근데 위도 30도군 증발량이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거든. 증발량이. 까불지 말고 잘 들어. 강수량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여기는 강수량이 반대로 그려요.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중위도는 강수량이 좀 적겠지? 그리고 뭐 60도는 좀 많아질 거고. 그지?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려질 거야. 이게 강수량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디테일하게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때 거기서 증발량에서 강수량, 자, 그러니까 적도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으니까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면 그 값이 어때? 0보다?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면 그 값이 어때?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해봐! 위도는? 위도란다. 30도 부근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뭐야?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위도별로 이렇게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잘 봐라. 지금 요 점선과 같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염분을 따져봤더니 위도별로 염분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즉 증발량 빼기 강수량 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염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잘 들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지역은 염분이 조금 높게 나타날 거고, 그지? 반대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염분이 조금 낮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가 중위도 지방이고요. 여기가 적도 지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염분 분포랑 증발량 빼기 강수량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데 요 극지방 근처만 조금 차이를 보이지? 요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염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위로 가서 두 번째로는 뭐냐? 강물의 유입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 있지. 야,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높다랗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들이 서해나 남해로 흘러 들어가거든. 예. 그럼 여기서 해봐.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하면 같은 위도에서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하면 어때? 서해안에다가는 강물을 때려 박는 거야. 근데 동해안은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까 강물의 유입이 더 많은 서해안 쪽이 동해안보다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강물 유입이 많은 곳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염분이 어떻다? 좀 낮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강물 유입이 좀 적거나 혹은 강물 유입이 거의 없는 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염분이 높게 나타날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분에 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빙하가 있어. 빙하의 해빙과 결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극지방 근처는 있잖아. 그지? 야, 극지방 근처 특히 남극 같은 데가 그러겠지. 남극은 대륙 전체가 빙하로 덮여져 있지. 아니면 북극 같은 경우에도 북극권이라고 해서 이제 북극 근처에 있는 섬들은 이게 빙하가 덮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되면 그 빙하들이 어때? 녹아서 유입이 될 거야. 그지? 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만약에 빙하가 녹는 지역은 니네 얼음이라는 게 순수한 물이 얼어 있는 거니까 강물 유입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빙하가 해빙이 되거나 빙하가 해빙된 게 흘러드는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염분이 어떻다? 낮을 거야. 반대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가 어는 거잖니? 근데 니네 바다가 얼어서 빙하가 된다 그러면 뭐가 얼어? 소금이 얼어? 소금물에서 물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바닷물 입장에서 물이 줄어든 거거든.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졸면 일으켜 세울 거야. 졸지 마. 알겠지? 눈 부릅뜨고. 빙하가 그래서 결빙이라고 하지. 결빙. 어는 지역은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닷물은 물이 줄어든 셈이어서 염분이 높게 나타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염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바다마다 염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또 증발이나 강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도 같은 바다여도 염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게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만 얘기하고 쉽게 해봐. 그럼 아까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은 위도별로 염분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지? 그려보면 그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야, 여기 극지방은 어떻지? 예를 들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높거든. 근데 염분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지.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랑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이 극지방도 염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대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염분이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거든? 왜 낮아졌을까? 빙하가 해빙이 되기 때문에. 빙하의 해빙에 의해서 여기는 어때? 물론 이제 결빙이 될 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빙하가 또 녹고 이런 것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에 비해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거다. 적어놔. 대답만 하지 말고 적어놓으란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극지방은 요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그지? 요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80도 S면 남극권이잖아. 남극권도 보면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좀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염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포를 보여줘야 되는데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빙하 뭐하고 관계가 있다? 해빙하고 관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염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밀도 얘기합시다. 밀도.